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1일 날로 이제 농지가 풀렸습니다. 근데 이 풀렸는데 뭐가 어떻게 풀렸는지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농지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시면은 임야도 이해하시고 도시계획도 이해하시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투자라 우리는 건 여러분이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거에 대한 책임 사유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땅이라고 그러는 건 건물하고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 우리가 보통 아파트 투자라고 그러는 거는 몇 가지 사항만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은 되게 되는데, 이 토지를 이제 잘 보려면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땅을 사서 땅에다 집 짓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다 뭐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그 땅에 뭐해? 이게 그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뭐뭐 지역라고 우리는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짓죠? 그 건물 뭐야? 라고 그러죠? 이게 지구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구, 어떤 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거기서 뭐해? 이게 구역제도라는 거예요. 소면서 지역, 지구, 구역제도는 바로 뭐냐면 땅에 집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역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땅에다가 지역제도.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지역이 나와요? 농업보호구역 나오는 게 하면 농림지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집 짓고라고 그러는 건 이제 지구제도가 나오고 구역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땅에 집 짓고 사람 산다. 그러면 바로 구역제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구제라는 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제라고 하는 건 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땅에 집 짓고 사람 사네.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땅에, 이게 지역제도인데 저 지역제도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건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집 짓고라고 하죠. 저 집 짓는 건 누구 마음대로냐? 그건 개인 마음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짓든 안 짓든, 삼각형 건물을 짓든 네모 건물을 짓든 동그라미 건물을 짓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다 이거요. 그 다음에 구역제라고 우리는 바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구역제는 뭐냐면 당신 혼자만 그리지 마라. 전체 좀 생각해. 전체적인 규범에 알맞게 가라. 그게 구역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역은 땅을 대상으로, 지구는 건물을 대상으로, 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농지제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몇 번 아마 이 방송을 아주 이제 자주 듣는 분 이렇게 계시지만은 하늘에는 7개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는 7개. 바로 뭐냐? 지역은 7개예요. 그 다음에 지구, 건물은 몇 개다? 건물은 9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로 이제 몇 개라고 우리는 내용보다는 지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잘 유념을 하세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7개, 무조건 7개라고 보세요. 하늘은 전부 7개예요. 7개 중에서 절반을 잘라서 도시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세요. 그래서 도시는 4개. 도시가 아니면 어디예요? 비도시라고 그러는 농촌. 농촌은 3개. 도시 안으로는 3개, 4개.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하늘은 3개. 그래서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하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늘 지역이 몇 개냐? 7개 지역이다. 그 유명한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어디 있다? 도시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지역에 어디에 있다? 시골에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9개 군이 있는데 다시 한번 구역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요 같은 건물은 9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 쭉 나가다 제일 마지막에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밑에가 그 밖의 시설군, 보편적으로 창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농업용 창고라든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건물은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하늘에는 7개가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땅으로 내려왔더니 땅의 이름은 몇 개가 있다? 28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지목은 28개예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 제자분들도, 저희 대학의 제자분들도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지목제도하고 그 다음에 지역제도하고 맨날 헷갈리셔요. 누가 우위다? 지역이 우위다 이거예요. 하늘이 당연히 우위죠. 그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땅은 하늘의 계획에 쫓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땅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물이 내려가는 하천도 국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뚝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임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자라는 전, 답, 과수원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땅에 있는 이름이야. 땅에는 28개의 이름이 있다. 땅에는 28개의 이름이 있는데 이 28개의 이름은 결국은 누구냐? 어느 하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지목이다라고 그런 건 하야, 아래야. 다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지목 자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농지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좋아요? 비도시 농촌이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얘기죠. 농지가 있어. 농지가 이왕이면은 도시지역 가서 상업지역이 좋아요? 주거지역이 좋아요? 녹지지역이 좋아요? 당연히 상업지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목은 관계가 없어. 지목은 누구에 의해서? 하늘의 계획. 소위해서 7개의 하늘에 의해서 지목의 앞으로의 앞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적에 지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다만 하늘 아래,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는 4개, 비도시는 몇 개? 3개. 그 아래 내려가서 농지가 있었는데 이 농지도 영원히 평생,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농사만 지어. 평생 동안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가 농업에 관련된 것도 한번 해봐. 근데 여기는 농업에 관련된 거 외에 2차 산업, 3차 산업,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도 지어봐. 이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데 그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야, 여기는 막 평생 동안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 라우리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야, 그 농사에 뭐 농사만 짓지 말고 농업에 관련된 부대 시설도 같이 해봐. 요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야, 농업에 관련된 시설 이외에 공장도 한번 지어봐. 공장은 농업에 관련된 시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공장도 한번 지어봐. 요걸로 해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3가지를 변화를 줬다. 언제?
7월 1일 날로 변화를 줬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방송되고 나면은 지자체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변경되는 내용을 갖다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제가 발표한 거 아닙니다. 농림부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걸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도 30% 땅값이 올라간다고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 지역제 7개 도시와 비도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게 변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농지인데 평생 농사 지었든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짓든가 아니면 그 외에 공장도 짓든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바뀌어버리면 자연적으로 한 30% 정도의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땅꾼의 경고. 땅꾼. 이건 토지에 대해서 귀신이다. 자, 여기에서 이분들의 경고는 지목 알기를 돌로 알아라 이거예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목 위에 바로 이거는 평생, 다시 한번 농지예요. 농지 위에 평생 농사죠. 아니면 농업하고 관련된 시설죠. 아니면 공장까지 같이 줘도 돼. 요걸로 변경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목이 뭐가 중요하냐. 그럼 또 그 위에 더 가서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갔든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갔든가 녹지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갔든가 하늘이 변경되는 건 더더욱 중요한 거죠. 알겠어요? 자, 요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한 지목 변경, 흥질 변경,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땅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지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는 것이 토지의 전문가들의 경고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대충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찾을 건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특별히 토지에 대해서는 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기초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대략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은 98개가 있다. 저기 채워보면 어떤 사람 112개라고 쓰고 그건 뭐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략 98개 정도가 있다. 그럼 98개 정도가 다 똑같지? 아니야. 그 중에서 으뜸인 거 있을 거 아니야. 1등인 거. 1등인 게 그 유명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보통 얘기하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요. 아셨어요? 이 같은 국토계획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으뜸인 법령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97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97개 외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뭘 새로 만들었다든가 뭘 만들었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한 약 100개 정도의 98개 정도의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 법령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법령, 제일 1등인 법령은 국토계획법이다. 국토계획법이다. 근데 국토계획법이면 나머지 97개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97개 법령. 다시 한번 1번 법령, 국토계획법. 나머지 97개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법령이 있죠. 새로 만드는 규정이 있다 이거야. 이걸 3개로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아까 농지는 뭐라고 했어요? 평생 농사 지어라. 아니면 여기는 농사 짓때 농업하고 관련된 단무지 공장, 배추 절임 공장, 그것도 해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안 돼. 그것도 평생 농사만 지어. 라고 우리는 농지가 있는가 하면은 농업에 관련, 야, 그거 말고 다른 공장도 지어봐. 라고 우리는 3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다시 법을 보자 이거예요. 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국토계획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법이 있냐? 나머지 97개 법령이 있어. 그 다음에 3번째 새로 만드는 규정, 법령이 있다. 이게. 그래서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서식으로 만든 게 그 유명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보세요. 제일 먼저 지목이 답이다. 아하, 이건 지목이 농지구나. 다시 한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바닥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건데 그 위에 가면은 뭐냐? 쓰면서 공간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공간계획인데 최고 으뜸 보내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일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번? 97개를 줘. 그건 2번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건 3번에다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법령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이 98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98개 중에 최고의 으뜸은 국토계획법이에요. 나머지 97개 법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드는 법령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바로 1번에다가 제일 위에다가는 뭐를 만들어 드리냐면은 제일 위에다가는 으뜸인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 두 번째는 97개 법령에 나와 있는 건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새로이 제정된 그 밖에 새로이 규정된 내용을 갖다 써놓는 게 세 개예요. 그래서 제일 으뜸 여기는 뭐냐? 우리나라의 공간은 하늘은 몇 개라고 써요? 7개 아니에요. 7개. 도시의 하늘이냐? 주상공록. 비도시, 농촌의 하늘이냐? 관리농림, 자연환경. 그런데 어떤 행정기관에 가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공업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군에 가면 그거 안 써 있어.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유명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게 관리지역이야. 요거에 대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구분했냐?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앞으로 농지가 어떻게 된다, 임야가 어떻게 된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린벨트 두 번째 남은 법령에서 97개에선 그린벨트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냐, 아니면 성장관리지역이냐, 요거는 이제 공업배치에 관련된,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이냐, 라고 그러는 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고 제일 먼저 1등은 최고의 으뜸인 국토계획법, 2등은 나머지 97개, 그 다음에 3번의 사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와 새로이 만드는 규정, 요거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농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 바뀐 제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어디다 투자하실 건가, 이런 내용을 보실 때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도시지역은 그 유명한 주상공로. 그래서 제가 지하철도 다니고 그 다음에 빌딩도 있고 그런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어떻게 돼요? 풍광이 아름답죠.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럼 보셔야 돼요. 도시지역은 누구? 사람이 사는 거예요. 비도시는 누가 산다? 자연이 사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기니까 개발 위주, 비도시는 자연이 사니까 보존이죠. 그럼 비도시 지역은 뭐냐? 개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도시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가면 면적으로 규제한다, 뭐로 규제한다,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아셔야 돼요. 왜냐? 농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봐보세요. 농지는 반드시 비도시 농촌에만 있어요. 도시 지역에도 있어요. 도시지역 상업지역에도 저 농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공업지역에도 농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주거지역에도 농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녹지지역에도 농지가 있어요.
농촌 지역에 가면 관리 지역에 당연히 농지가 있고, 농림 지역은 더더욱 농지가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농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농지는 도시에도 있고 비도시인 농촌 지역에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농지라는 건 다시 한번, 농지는 개별계의 개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지목으로만 농지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셔야 돼요. 지역, 지구, 구역제도, 이걸 국토제도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람 사네 그래놨죠. 그게 지역, 지구, 구역제예요. 그러면 농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농지는 농업지구라는 건물은 없어요. 근데 농림지역은 있어요.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 그 다음에 농업지구라고 우리는 농업용 건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업구역은 있어요. 농업구역은 사람을,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농업용 행위를 하는 지역을 농업구역에. 근데 농업구역에 당연히 농민이 들어간 건 당연히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농업구역에 비농민인 도시에 있는 농민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게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구역은 행위라고 그랬었죠, 첫 시간에. 그래서 이때 농지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농지제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능농지와 비지능농지라고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능농지는 과거의 절대농지, 비지능농지는 과거의 상대농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건 과거의 얘기야.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은 뭐냐? 농지제도를 지능농지와 비지능농지라고 그래요. 그럼 지능농지와 비지능농지는 농림지역에도 있고 농업구역에도 그런 행위 규제를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이해가 되십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농지제도는 보통 옛날에 얘기했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있어. 절대농지라는 건 지능농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농지라는 건 비지능농지라고 그래. 지능농지 안에 위에다가 농림지역이 있고 농업구역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만든 제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농지라고 우리는 농지제도에는 농업의 진작을 하는 지능농지, 농업의 진작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비지능농지로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사람 보고 요런 행위 하지 마 그러고 우리 농업구역으로 결정해 놓는가 하면은 농업과 임업을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는 농림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농지제도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절대농지라는 건 지능농지. 그 다음에 상대농지라는 건 비지능농지. 이걸 정식 용어로 하면 농업지능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지능지역 밖에 있는 농지라고 그립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음번 시간에 농업에 대해, 농지에 대한 종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